저, 우리 거기 맨 앞에 이제 한번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써놨죠. 거기 뭐 앞에 몇 개 적어놓고 와봅시다. 자, 우리가 나오는 게 뻔해요, 등기법은. 맨 앞에다 이제, 맨 앞 페이지에다가, 표지에다가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매년 출제가 돼요.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대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거진 보면 사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맨 앞에 이제다 써놓고 요거는 주로 몇 호예요? 자, 29조 몇 호예요? 2호예요.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요것만 써놓고 나머지는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왜 등기가 안 돼요? 자,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약정 담보 물건이라면 등기가 돼요. 유치권은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 요게 지붕이라는 뜻이야. 지붕. 주유소 켜놓기는 지붕은 있지만 주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켜놓기라는 것은 지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를 하면 몇 호로 가까요?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하나면 등기법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호 사이다? 2호. 그렇죠. 여기가 곁들여서 그러면 그 옆에 2호하고 1호를 하나 써놔요. 1호. 자, 1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가나리반이라고 그래. 가나리반. 그러면 두 개는 반드시 숙제해야 돼. 1호는 무슨 위반이다?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묶어서 요건 뭐예요?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무슨 무효다? 자, 당연 무효가 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냐?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입니다. 저 언제나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2호, 1호. 그러면 저희가 외워야 돼.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 자, 두 번째예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가등기. 가등기는 민법하고 뭐에 대체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되죠. 가담법까지 한다면. 가등기는 그러면 매년 출제돼요. 하나는 뭐예요? 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는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써놔요. 세 번째. 자, 무슨 등기? 부기등기. 매년 출제가 된다고.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집합건물 등기부. 매년 출제가 된다고. 매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보전 등기. 매년 출제가 된다고. 매년.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 효력 및 등기 유효권 매년 출제가 된다고. 등기 효력 및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효력 및 등기 유효권 매년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은 뭘까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요거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등기법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번 봐봐요. 7개는 확정이 돼 있어. 7개는. 그럼 등기법은 몇 문제예요? 12문제. 12문제 중에서 7문제는 확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겁을 먹어서 그래, 겁.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봐봐요. 이거에 4문제 출제되니까 이거 2문제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이제 점검해 보죠. 또 하나. 자, 이제 80%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자, 8번 써요. 자, 단독 신청이라고 써요. 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뭘 출제가 되잖아요. 단독 신청. 박스 문제로도. 자, 9번째는 단독 신청. 9번째는 이제 단독 신청이라고 써놓고 9번째는 직권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직권 등기. 늘 출제가 되나 또. 자, 지문이든 어떻든 직권 등기. 자,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 직권 등기 늘 출제가 되고요. 자, 10번째 서류와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 보죠. 뭐라고 써놨죠? 등기필 정보. 그렇죠. 등기필 정보. 뭐라고 써놨죠? 인감정명. 그렇죠. 인감정명. 자, 12번째. 자, 필요적 기록상. 자, 요 정도만 잡아요. 요 정도만 잡아놔도 10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은.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그 앞에 표지에다가 잡을 때 어디를 강약을 조정해야 될지 그걸 딱 잡아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무슨 등기? 가등기, 부기등기,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보전등기. 그러면 등기 허용 및 등기 유효 요건.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 8번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 9번에 직권 등기. 10번에 등기필 정보. 11번은 인감증명. 자, 12번은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 요 정도만 해도 10개 이상은 맞춥니다. 10개 이상.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정 요약 끝났으니까 11개에다가 그러면 10개 맞추면 21개에서 22개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왜 키 뭐가 나오죠? 1 이렇게 나오네. 자, 키 1과 관련돼서 키 1하고 키 2 그 위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풀어제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맨 위에다 중간에다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어제치기 위해서 이게 기초공사가 돼야 돼요. 기초공사. 가운데다 딱 써요. 가운데. 자, 거기 키 2하고 키 1 중간에다가 자, 영어 정리를 하고 가야죠. 영어 정리를.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자, 등기부의 양식 정도를 확인해 놓고 가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자, 표제부. 요거는 뭐가 될까요? 갖고 요거는 얼구가 돼. 얼구. 자,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 갖고 얼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표제부는 무슨 번호일까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그건 알아야죠. 근데 등기부의 형식. 저는 딴 거는 뭐예요? 딴 거보다도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그래서 갑순위. 그 다음에 얼순위. 그래서 얼순위. 자, 갖고는 그러면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라는 거야. 이해권리.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부동산의 신상을 보고 싶어. 어디를 봐야 돼요? 표제부. 소유권을 보고 싶으면 갖고, 전세권을 보고 싶다. 얼굴을 봐야 되겠죠. 최대한 이거는 알아야죠. 이거는 알아야죠. 자, 등기부의 양식 구조는 그러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등기부는.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이제 깔고 들어가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걸 요 위에다 써요. 요렇게 해서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요렇게 써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등기 기록. 등기 기록.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그럼 봐봐요. 표제부 기록, 얼구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봐봐요. 등기 기록도 개념도 못 잡고 이제 등기법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써요. 바로 뭐라고 써놨죠? 등기 정보 자료라고 이야기해. 등기 정보 자료. 자, 이거부터 기초를 해야 돼. 이거 모르면 이제 등기법. 저런 거 해봐야 뭐해요? 응용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줄 한번 꺼놔봐요. 이렇게. 줄 꺼놓고 이게 바로 등기부야. 자, 그러면 등기부란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됐어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된 거. 그러면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됐느냐?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편성될까요? 네 부분으로. 그래서 네 부분. 표제부가 한 부분 더 있죠. 네 부분으로. 그래서 요 집합 건물이 아까 늘 출제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짜리네. 네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하고 개념이 어때요? 등기 기록이 넓어요?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부가 넓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등기 기록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숙지해야죠. 등기 기록이란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 걸 이거 뭐라 그래?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자,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자, 크게 이제 토지하고 건물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지만 크게는 토지하고 건물 2원화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 1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도 몇 기록?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래서 여기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요거 이제 썼으면 편성하고 요 부동산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합쳐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튀어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물적 편성주의.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물적 편성주의야.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그러면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야. 그러면 표제부가 2기록이 돼 있다면 중복 등기가 돼. 각구도 중복 등기가 돼. 2기록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야. 그걸 뭐라 그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잡을 거는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일까요? 자, 위에다 전산이라고 써요. 전산. 자, 앞에 등기부 하면 전산이 생략됐어요. 그럼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야 돼. 그게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랑 그러면 27회 때 활용해 먹었죠. 여기에 보조 기억 장치. 자,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 여기는 무슨 등기예요?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이라고 쓰고요. 이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느냐? 1개월. 이건 반드시 숙제해야 돼.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자, 각구는 그러면, 각구는 무슨 건일까요? 소유권. 요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해. 60일.
요거는 60일입니다.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각과하고 얼굴을 이렇게 살짝 묶어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에 명의신탁이라고 써요. 명의신탁에서는 등기를 몇 년에 강제하느냐? 3년에 등기를 강제해. 각과 얼굴은. 그럼 저희가 등기와 강제하는 거. 그러면 우리 등기법상은 1개월이고 각과는 며칠? 60일. 명의신탁에서는 각과 얼굴 몇 년? 3년. 이게 기초가 안 잡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한번 묶어봐요. 갖고 얼고 공통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무슨 정이? 이제 권리정이 탄생해. 권리정이 뭘까요? 이게 바로 이게 자, 등기필 정보가 돼.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영수증이야. 우리 물건 사면 영수증 줘야 안 줘요? 주죠. 우리 등기 끝나면 영수증 받죠.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가 된다. 일종의 등기필 정보가 영수증이야. 그럼 그 영수증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잖아.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써놔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야.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예요? 등기필 정보. 이제 개념은 다 나왔어요. 개념은.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은 등기법 제2조예요. 개념을 잡아놨거든. 개념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개념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하고 등기법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봐요. 자기가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하면 이제 행강판을 다 꺼놔요. 무슨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등기부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네. 뭐예요? 편상. 항상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라는 개념을 살짝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어. 봐봐요. 등기부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어때? X. 자, 등기 정보 자료는 등기부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 기록이야. 등기 기록.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기록해서 여기에다 행간편 써놓고 등기부 여기에다가 여기에 행간편 써놓고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는 여기에다 행간편 써놔야죠. 등기부 부본 자료 즉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일종의 실무상 무슨 정이라고 그래? 권리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정.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등기법 나갈 때 이게 안 잡히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활용을 못 해먹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활용해보죠.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이죠. 그러면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순위번호, 접수번호. 봐봐요. 활용을 못 해먹잖아. 자,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으면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으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에서 이제 나오죠. 이제 요걸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봐봐요.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갖고는 순위번호거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일단은 뭐예요? 요즘 강사들은 뭐예요? 찍어줘야죠 하는데 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등기법은. 등기법 다 찍어줬잖아요. 찍어줬잖아. 근데 이런 등기법은 변형이 되거든, 변형이.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 소유권과 저당권의 다툼이 있을 때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자, 소유권은 갖고죠. 저당권은 얼고죠.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어요. 이제 진짜 등기법 맛을 한번 봐봐요. 시간이 이제 여유가 좀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놓고 나갈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진도는 맞춰줘야 되고 시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뻔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법을 배울 때 이 구조가 막 써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활용해 먹는지 봅시다.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OX.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동안 배웠는데.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분해. 표제분은 몇 개월의 강제? 1개월. 어디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표는 1개월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그죠? 몇 개월이? 1개월. 그러면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왜 그래요? 그러지 말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우리 등기법에서 1개월이라고 해놨거든. 1개월을 강제한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자 집이 있어. 자, 이것까지 모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자, 봐봐요. 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말소야 멸실이야. 멸실. 그럼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1개월이.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걸 기본을 깔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법조문의 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럼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몇 년을 강제해? 3년. 이거는 기본 틀을 잡아놔야 돼. 이거는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외워야 돼, 요 문제는.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개념과 등기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되어 있다? 이하나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A 토지. 누구 건물이에요? 자, B 건물이네. 그렇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 요거는 토지 등기부.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소유자가 달라. 그렇죠, 다르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어느 날 A가 와서 B가 A 토지에 B가 몰래 와서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구 토지예요? A 토지. 근데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B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배웠으니까 남의 토지에 몰래 가서 건물 전화. 그러면 저놈은 본인 거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그러면 A가 B한테 가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거 명령은 안 돼. 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B 집이니까 퇴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A가 B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남의 토지에 집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겠죠. 나가 임마. 이런 할 수는 없어. 건물을 철거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토지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날 건물이 탔어요. 건물이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죠? 멸실 등기잖아.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이죠? 1개월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멸실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이 멸실 등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A가 B한테 1개월을 통지해. 너 멸실 등기 안 하면 내가 대타로 해주겠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활용만 해먹으면 돼. 지금 이걸 머릿속에 딱 흔들림 없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등기부 읽어봐요. 편성. 일반 건물은 몇 부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럼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갖고, 을고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그게 바로 등기부야. 각각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등기 기록.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서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거는 뭐예요? 권리죠. 권리증이 되네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봐봐요. 충분히 이건 봐봐요. 등기 필 정보 작성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A가 추가돼서 안 됐어? 됐죠. 그러면 A한테 뭘 하나 만들어줘?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게 바로 읽어봐요. 등기 필 정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이력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입니다. 한번 봐봐요. 이 사람 이름 자기가 뭐예요? 배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설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B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뭐 하나 작성해줘. 영수증. 뭐예요? 등기 필 정보 거죠.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해볼까요? 전세권을 말소했다고 생각해봐. 말소죠. 말소 등기하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죠.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작성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개념 가지고도 다 활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해 먹으면 앞으로 등기법을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법 스타트 딱 쓸 때 요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 60일 갖고 얼고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기록,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자료, 등기 필정보 개념 정확하게 잡고요. 표제부는 표시번호죠.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이왕이면 여기까지 목차까지 외우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쓸 필요도 없이 등기법은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부동산 등기라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자, 쓸 필요 없이 자꾸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거. 왜 기록이? 전산 등기부니까. 과거에는 뭐 종이 등기부니까 기재였겠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그러면 뭐 일반 등기부 불러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그렇게 나와있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얼고는 권리죠. 뭐의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표제부, 갖고, 얼고에 기록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럼 등기부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등기. 그러면 거기 봐봐요. 첫 줄에 한번 보죠.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관계 써요. 사실관계.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권리관계겠죠.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이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관계라는 것은 그러면 표제부야, 갖고야. 표제부, 권리관계는 갖고, 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자,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 1번 앞에다 써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자, 1번 앞에다가. 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 문제가 생겼어. 자, 앞에 여백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요. 등기부의 기록이잖아. 과거에는 봐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을 비교해 봤더니 접수가 빠르잖아. 기록이 뒤죠. 과거에는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나니까 봐봐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 생겼어? 틈이 생겼죠.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사기꾼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언제로 접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법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러면 거기 1번 앞에다 써요. 이제 세 가지를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 그러면 접수 시기는 거기 저장된 때라고 딱 써놔요. 저장된 때. 자, 첫 번째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라고 딱 써놔요.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하는 때냐? 접수한 때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 완료 시기는 이제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앞에 요 세 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볼게요. 접수 시기가 뭐 할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요게 이제 형광펜 쳐놔서 별표 하나가 들어가고요.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기록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완료 시점이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교합. 교합이라는 것은 과거의 날인이야, 날인. 날인이라고 써요, 날인. 근데 지금 뭐 전산 등기에 도장 찍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교합이라는 것은 등기관한테 식별 번호를 부여해. 누구 등기관이 처리했다. 요 고유 번호가 부여돼. 그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죠. 그러면 교합하면 뭐가 된 거죠?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 그 밑에 지문이 있으니까 요렇게까지 한번 써봐요. 그 밑에다 잠깐 요렇게 써봐요. 주의라고 한번 써봐요. 주의. 자,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자, 일단 써놔봐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문에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어떨까요?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통상 일반인들은 X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에 없다면 X야. 읽어봐요. 이게 없다면 X야. X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 발생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X가 돼. 근데 읽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효력 발생 시기가 뭐한 때다?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된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결론적으로 뭐다? 저장된 때. 그렇잖아요. 근데 단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등기를 마쳤으니까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한 때? 저장된 때. 요거는 그러면 결론은 O다 X다. 그렇죠. 근데 이 지문에서 이게 빠지면 또 X가 돼. 뭐가 빠지면요? 읽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등기법이 그래서 국어 실력이야. 이제 국어 실력. 기본 틀을 잡고.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가 싶으면 국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기본 틀은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평상시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가죠.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완료 시기는 교합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단어가 빠지면
X야. 조심해야 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그러면 반드시 하나 따져놓고 자,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주의 하나 딱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 부분에, 서론 부분의 논점은 바로 그겁니다. 1번과 관련돼서. 자, 나머지 대해서는 살짝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에 단순한 절차적 기록에 지나지 않는 거. 표시번호. 표시번호 줄쳐놔봐요. 표시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보니까 이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교합이라는 것은 등기가 아니야. 등기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 필정까지 교부되었더라도 등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면 뭐 할 때 나타난다? 접수한 때. 그러니까 등기 필정을 교부한다 해서 등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은 그런 지문이고요. 자, 4번은 등기부 멸실이나 불법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 기록이 없어도 자, 거기에다 행간 편선하여 효력을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자, 그러면 등기 효력이 존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 뭐가 들어갈까요? 등기는 권리 변동에 거기에다 써놔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잠깐만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면 등기는 그럼 봐봐요. 등기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야? 효력 존속 요건주의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면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럼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말소.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거든. 그럼 그 말소는 뭐예요?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이미 효력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봐봐요.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생각해봐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그런 쉬운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봐봐요. 그러니까 지적은 봐봐요. 딱 태도가 달라져요. 봐봐요. 뭐야? 지적. 만만하지. 그렇죠? 여기 봐봐요. 등기를 딱 보면 어메. 이래요. 벌써 이게 생각부터 자체가 틀리다는 거야.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지적은 한번 해볼만 한데, 등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 형님들이 또 한번 해봤거든. 근데 해봤으니까 뭐예요? 하지 마. 등기는 너무 어려워. 사실 작년에 본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도전해야죠. 등기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민법이 되겠습니까? 근데 민법하고 등기는 뭐예요? 민법은 근데 점수가 잘 나오죠. 왜 점수가 잘 나올까요? 열심히 봐서.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봐서. 등기는 안 봐서. 그죠? 결론은 그거예요. 막 겁을. 태도가 달라져요, 벌써. 지적? 아이, 저 정도. 등기.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는 거야. 안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등기 쉬워요. 민법만 어느 정도 바탕이 깔려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방식만 있으면 등기는 그냥 공부 하나도 기본적으로 몇 개, 8개, 9개를 주워 먹는 거거든. 근데 기본 틀은 이거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본 틀은.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효력 전성 요건주의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러면 4번은 별표 하나 해놓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5번은 그럼 봐봐요. 또 이제 놀랄 노자야. 잘 들어봐요. 자,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자,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부동산 등기는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봐봐요. 5번 가봐요. 부동산 등기는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해. 임목은 없어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가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돼 있다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몇 개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누구 거예요? 누구 토지? A 토지. 이거는 누구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A 거예요. 자, 요거는 어디로 가요? A 건물 등기부로 가잖아. 건물 등기부. 요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한번 봐봐요. 공통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생각나는 것은. 자, 저당권의 대상이야. 저당권의 대상. 자,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되고 등록된 것을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거든. 그럼 봐봐요. 토지 등기 있죠? 건물 등기. 각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A가 돈이 없어서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B가 토지에다 설정했어요? A 건물에다 설정했어요? 토지. 근데 A가 돈이 없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B가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네.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A는 당연히 뭘 하나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의 1단계 요건을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 그때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런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의 대상이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라는 말을 안 썼죠.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썼죠.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돼요. 등기되니까 배우잖아.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죠.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왜? 남의 토지를 팔아먹는 호로 자식이 되거든.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성 위반이야. 부정성 위반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히어링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원,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없거든.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제 몸에 명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넥타이 하나 있잖아요, 넥타이. 집사람이 나갈 때 뭐라고? 너 넥타이 딴 데서 풀면 안 된다. 내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야. 명인 방법.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나무야, 나무.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이게 명인 방법이거든. 명인 방법. 이게 그러면 요거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진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등기법다운 등기법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11월 달, 1월, 2월 달 들어오면서 등기법 하면서 눈물이 나요. 2월 달, 3월, 3, 4월 달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민법이 전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월 달, 2월 달, 3, 4월 달 수강생들이 불만을 좀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을 제기할까요? 2차 수강생들이. 왜 등기법만 하지 민법을 하느냐? 등기법을 하려면 뭐다? 민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원리도 모르고 맨날 진짜 제대로 등기법을 배우려면 민법이 기반이 까져야 돼. 그래서 제가 등기법 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속이 쓰리고 울고 싶고 당장 뛰쳐나가고 오죽하면 어제 초등학교 교사가 인천에서 스탬플러를 애한테 던졌을까. 근데 맞으라고 던진 건 아니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침 뉴스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나쁜 거는 나빠. 학생이 더 나쁜 걸 부각시켜줘야지.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지.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편파적이야, 편파적. 그럼 두 가지를 해야지. 선생도 나쁘고 학생도 나쁘다. 만약에 제가 애한테 스탬플러로 맞아왔으면 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말하는 사람은 때려야죠. 당연히. 인성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그 인성은 좀 참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고발한다, 고소한다. 세상에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이 설 수가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 3, 4월 달, 지적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음 나쁘다 그러지, 등기법은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막 저도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참아오는 거지. 참아온 거지. 그런 거 참아오니까 지금 5, 6월 달에 이제 등기의 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참아온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참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하나. 그러면 임목등기부는 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임목등기부는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등기법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하나. 그러면 문제 풀 때 뭐 잡아야 돼? 문제 풀 때 등기법.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 잡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도 봐봐요. 토지 등기부로 물어본 건지, 건물 등기부로 물어본 건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물어본 건지, 그냥 일반 등기부로 물어본. 그러면 등기부로 물어봤으면 내용 중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항상 등기법은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걸 확인해 놔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지상권은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토지죠. 그럼 전세권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럼 전세권 문제 풀 때 뭘 알아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그걸 조심해서 풀어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전세권은 뭐예요? 최장기 제한이 10년이야. 최단기 제한은 몇 년이죠? 1년.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되거든. 건물. 그러니까 최단기 제한은 1년이야? 1년이죠.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법정경신이라는 걸 인정해준다. 법정경신. 그럼 법정경신에서 법정은 법률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민법 몇 조?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로 빠진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돼. 등기법은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그냥 등기부냐. 그럼 우리나라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이 매달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도 5번 지문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등기의 기능. 기능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기능. 자, 등기의 기능이야. 등기의 기능. 자,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자, 기능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역할이라 그래. 역할. 등기의 역할. 역할. 자, 등기의 역할이 뭘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닭개예요, 닭개. 이게 닭개라는 거야. 이 닭개라는 게 뭐냐? 이게 닭개 정신이야. 이 닭개 정신은 누가 주창을 했냐면 공자 말씀이야, 공자. 뭐뭐 닭개. 이게 뭐냐 하면 봐봐요. 이게 정명 정신이야. 자, 우리 동양사의 자본주의를 싹트게 한 게 바로 공자의 말씀, 정명 정신, 닭개라는 거야. 자, 인간답게. 자, 봐봐요. 요즘 닭개라는 사람이 없잖아, 닭개. 어른다운 사람이 없고, 초딩답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차후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닭개 정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 뭐야,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선생이면 선생답게. 그렇죠, 선생답게. 선생답게. 그러니까 이 답게라는 게 바로 역할이거든. 역할. 제가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뭐예요? 대학생답게. 그래서 요 사고 방식을 뭐다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답게. 대학생답게. 대학생다운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학문을 뭐다 돌파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총학에 있었기 때문에 닭개를 주장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학금을 많이 모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당구장, 기금, 장학금 해가지고 쏙다 모아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잖아요.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닭개.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집이 있어요. 집에 한 채가 하나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야. 이 A라는 사람이 요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돈 주고 사. 매매죠. 매매. 요 사람이 그러면 검수저예요. 아버지가 검수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검수저면 어때요? 상속받으면 되잖아. 상속. 그래서 이제 상속받으면 그럼 어제 초등학생 4학년이 엄마 뭐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선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를 뭐예요? 죽인 사건이 벌어졌잖아. 또 죽인 사건. 또 엊그제는 또 20대가 아버지 또 죽인 사건. 근데 걔는 고의는 아닌 것 같아요. 술 먹고 와서 딱 밀었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내진탕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야지. 인성다움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문을 닫아놓고 묻어놔서. 그러니까 또 어제 3일 전에는 돈 때문에 자, 이자 감당 250이가 안 돼서 지역에 남편이 부인 칼로
하고 딸도 하고 아들은 살려놨네요.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나 봐. 전교 1등을 한대요. 그러면 그 영향을 뭐 가겠어.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참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상속이. 자, 그럼 봐봐요. A는 뭐예요? 샀어. 뭐 읽어봐요? 매매죠. 영어는 뭐예요? 상속.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봐요. 자, 매매가 뭐예요? 이게 법률행위잖아. 상속은 어떻게 어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라고 배웠어요? 민법 교수 맞춰요.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네.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어사표시가 불안해. 알파가 필요해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 규정이네. 그런데 우리 186조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예요?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 등기하라. 자, 그러면 187조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서 자,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문에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는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 승립 요건이네. 승립할 수 있죠.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등기는 바로 등기의 역할은 승립 요건주의야. 이때 등기의 역할은 뭘까요? 처분 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은 상대권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러면 약자의 강자야. 약자. 그러면 임차권이 등기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권화 돼버려. 쓸 필요 없어요. 물권화 되는 거야. 채권이 물권으로 작용이 됨으로써 이때 등기는 계기는 힘을 줘. 그래서 읽어봐요. 이때는 대항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등기의 역할은 뭐예요? 대항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이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뭐죠? 기본이 186조죠. 자기가 이제 풀어 헤쳐봐요. 봐봐요. 자, 수용입니다. 수용은 몇 조로 갈까요? 수용은 국가가 의사표시하잖아. 수용은 몇 조다?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경매는 어디서 하죠? 경매는. 자, 법원에서 하죠. 경매는 뭐예요? 그러면 다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경매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바로 경락대금 완납시.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상속은 몇 조죠? 187조죠. 그럼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아버지 사망시. 자,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등기 요건은 그러면 그 앞에 2번에 나오죠. 1번 승립 요건 줄 한번 써놓고요.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민법 186조 줄 한번 써놓고. 자, 2번은 그러면 무슨 요건이죠? 처분 요건주의.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처분 요건주의. 자, 법률 규정의 한 부동산 물권 변동 민법 몇 조죠? 187조. 187조 줄 한번 가놓고요. 자, 187조 옆에다 뭐 하나 써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하나 더 한번 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야. 근데 B라는 사람이 20년. 자, 20년 자주, 평온, 공연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자주, 평온, 공연. 몇 년? 20년.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B. 이게 바로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야. 자, 점유취득시효는 봐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점유취득시효 누가 취득하죠? B가 취득하죠.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대상이다. 하나 떠나 나왔고요.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면 봐봐요. 이 B가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야 돼요, 원래는? 187조.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어쩔 수 없이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봐봐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요때가 필요한 게 있어. 이게 바로 등기야. 등기.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 A조항이야. 그 187조 그 옆에다가
별표 3개 놓고 하나 써놔요. 자, 점유 취득시효. 자,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입니다. 예조항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어떤 조항이다? 예조항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취득등기라고 써요. 취득등기. 여기는 점유소급표라고 써요.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예조항.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마련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정리해놓고 다시 이제 숙제하자. 시험을 보려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점유 그러면 무슨 효? 소급효. 187조의 유일한 무슨 자? 예조항. 자, 3번을 갑니다. 3번은 거기에다 대항요건이라고 써요. 대항요건. 대항요건. 자, 그 옆에다 줄 한번 꺼요. 임차권 살짝 줄 꺼놔요. 너무 줄 많이 꺼놓으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자, 판매권 줄 한번 꺼놓고, 신탁 줄 한번 꺼놓고, 임의적 기록상, 그거는 한강편 꺼놓고, 별표 3개 놓고, 임의적 기록상은 늘 출제되니까, 아까 필요적 기록상의 반대 개념이니까. 자, 그럼 임의적 기록상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 더 써요.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 그래서 거기, 자, 3번에 이제 임차권, 판매권, 신탁, 임의적 기록상, 그 밑에다, 옆에다 채권 담보권.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 대항요건주의 등기하면 한 5개. 5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5개 정도 잡아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개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 역? 대항력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쉬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등기의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잡을 것, 특히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요거는 반드시 우리 까먹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잡아놓고 가야 돼요. 5번은 마찬가지. 부동산 등기는 뭘 대상으로 하죠?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등기 기능은 몇 개다? 3개. 그래서 승인요건주의 186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요건주의. 두 번째 거는 처분요건주의가 들어가죠. 몇 조죠? 187조. 3번은 무슨 요건? 대항요건. 그럼 대항요건은 몇 개? 5개.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그거는 전부 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일단 기본처럼 그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이 있어요.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취득시효.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좀 일찍 들어와서 1분 동안 요거 한번 또 다시 자꾸 머릿속에 완전 부팅을 해놔야 돼. 이거는 등기기록,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자료, 등기필 정보,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